자, 지대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대이론. 이제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도시가 어떤 이유로 어떤 모양으로 발전돼 왔는지 그걸 얘기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에서 쭉 가면서 순서대로 뭔가 이론들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이 진짜 사람 이름 가지고 문제를 잘 내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앞에 봤던 지대이론과 함께. 아까 지대이론에서 사람들 이름 외웠죠? 자, 외웠는지 확인할 거예요. 차이 지대설은 누가 만들었어요? 리카르도. 차이라고 기억했죠? 절대 지대설은? 전마 마르크스. 한 템포만 좀 살짝 늦게. 그러면 위치교차 지대설은? 위치 지대설은? 티넨. 입티. 그게 기억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론소는 뭘 만들었다고요? 이응으로 시작한 거 있었죠? 입찰 경쟁지대? 네, 그 내용이 기억나시면 돼요. 거기서 딱 하나만 그냥 더 말로 표현해 볼게요. 얘는 적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준주택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준부동산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준자를 붙인다는 건 원래 그건데 그거가 아닌데? 그거가 아닌데 뭔가 비슷한 게 있어서 그것으로 보기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준부동산은 동산 등이 원래는 부동산이 아닌데 동산 등, 물론 거기에는 부동산이 합쳐져 있는 것도 있어요. 공장재단처럼. 동산 등이 부동산처럼 공시 방법을 등기 등록의 수단을 썼던 거죠. 등기 등록의 수단을 거쳐서 공시했기 때문에 걔를 부동산에 준하는 것 준부동산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의제부동산이었죠. 그럼 준주택은 원래는 주택인데 주택이 아닌데?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과 똑같은 것으로 본 거죠. 그래서 준주택의 놀다오기,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네. 그 다음 오피스텔, 기숙사 이런 내용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질문. 그럼 준지대라는 게 있어. 준지대. 그럼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일까요? 토지가 아닐까요? 토지가 아니야. 근데 토지처럼 생산 요소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투입한 사람이 받는 대가를 지대에 준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지대? 준지대. 그런데 생산할 때 토지와 비슷하게 오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계장비 등인 거예요. 그래서 기계장비 등 자본 설비에 있어서 투입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걸 지대에 준한다 그래서 준지대라고 해요. 근데 질문. 토지는 영원히 계속돼요? 그 영속성을 띠니까 장기적으로도 존재해. 지대는. 근데 준지대는 기계장비는 영원히 계속 써요? 노후화가 진행돼? 노후화가 진행되니까 단기에는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소멸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장기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그게 틀린 문장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럼 준지대를 얘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주장한 사람이 있겠죠. 학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분이 누구냐면 마샬이에요. 마샬.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여러분 일본 사케 중에 유명한 사케가 준마이죠. 안 먹어봤어 한 번도? 준마이. 그래서 준지대는 누가 만들었다? 마샬. 그랬더니 또 준마이 그러면 마르크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걔는 전마에서 끝났잖아. 끝. 그게 준지대라고. 준지대의 개념 이해되셨죠? 복잡하게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자, 이제 이쪽. 도시공간 구조 이론을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동심원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그럼 이 이론은 도시 모양이 동심원 모양일까요? 별 모양일까요? 동심원 모양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동심원 이론인 거예요.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버제스래요. 그리고 이분이 이 동심원 이론을 도시 내부 구조 이론으로 공간 구조 이론으로 만들었는데 누구의 이론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다 썼냐면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그대로 가져다 썼대요. 기본 개념이. 그럼 티넨의 고립국 이론은 고립국 몇 개의 동심원이었죠? 6개라고 그랬어요. 6개. 근데 거기서 나왔으면 얘는 하나 더 적겠죠. 그래서 얘는 5개야. 그래서 5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를 하나 가정하고 설명을 했어요. 됐어요? 이게 무슨 이론? 동시몬 이론. 누구의? 버제스의. 누구의 이론을? 티넨의 이론을 가지고 만들었네요. 그래서 얘를 한 방에 외우는 방법이 동네 버스야. 동시몬 이론은 무슨 이론, 누구 걸 갖고 사용했다고요? 티넨의 이론이 사용됐죠? 버제스가 만들었죠? 이것도 감동을 안 받네. 동네 버스라고 기억하면 이게 외워진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동네 버스는 침입하나요? 다른 지역으로 막 침입하잖아. 그래서 침입 경쟁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오면 얘는 동시몬 이론이라고요. 그네요. 자, 그다음 얘가 5개의 집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중심 업무지대, 전이지대. 실은 점이지대, 천이지대인데 외우기 쉽게 전이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소층의 주거지대, 고소층의 주거지대, 통근자 주거지대로 연속돼 있대요. 작년도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얘를 외우는 방법은 사극을 보면 왕의 부인이 뭐예요? 중전이죠. 왕이 얘기하는 거야. 중전한테.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이러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됐나요? 끝난 거야. 네. 그리고 얘는 시카고시를 가지고 이 이론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얘가 런던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X야. 그럼 기억하는 방법은 동시시시시시. 지금 뭐 했는지 봐야 돼요. 동시시시시 시카고시죠? 네. 동시몬 이론은 시카고시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어서 하나의 도시만 갖고 연구했으니까 다른 도시에 적용시키기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얘가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중전 저고통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기 보세요.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서 나오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공장이 있어요. 공장. 그럼 그 공장 옆에는 사람이 살고 싶어 할까요? 환경이 쾌적할까요? 쾌적하지 못할까요? 쾌적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안 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살아야 된다면 고소득층이 살까요? 저소득층? 공장 옆에 붙어 사는 건 저소득층이에요. 그 다음 공장에 보통 저소득층이 다니겠죠? 근로자로. 그럼 멀리 떨어져서 살면 교통비가 많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후로 저소득층은 공장 옆에 붙어 살아요.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어디에서나. 네. 그래서 얘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한편의 드라마야. 공장 옆에는 누가 산다? 저소득층. 그러면 이제 상업지구.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대표자는 백화점, 호텔 등이에요. 그럼 중심 업무 지구에는 상업용 건물이 들어있어. 백화점, 호텔 등이. 그리고 이 점이지대에 뭐가 위치하고 있냐면 경공업이 위치해 있대요. 무슨 공업? 경공업. 경공업이 들어서 있대요. 그러니까 경공업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울산은 중공업이 맞나요? 조선업. 네. 자동차업. 이런 것들은 다 중공업이죠. 네. 그런 것들이고 이제 걔를 뺀 나머지들은 그냥 경공업이라고 보면 돼. 그럼 이 경공업 점이지대에 있으니까 그 옆에는 누가 살아요? 저소층의 주거지역이 있겠죠. 그 옆으로 이제 고소득층이 살아요. 더 빠져나와서. 그 다음 중심 업무지대에 직장이 있는데 여기에 집가가 너무 높아서 집값이 높으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가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통근자 주거지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고통은 주거용 부동산이에요. 지금 동시몬 이론은 주거용 부동산만 갖고 설명했나요? 주상공 모두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주상공 모두를 가지고 설명했죠. 기억하는 방법. 원은 다 포함해요? 주상공 모두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시몬 이론의 끝인데 얘가 욕먹는 이유. 실제 도시는 중심 업무지구가 원일까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일까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이라고요. 그럼 처음 출발이 원이 아니면 얘가 원으로 발전할 수 없겠죠. 가정부터 틀렸어. 또 하나, 얘가 백보양보해서 얘를 동심원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심원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의 발달 정도가 모두 똑같아야 되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발달할 수 있어요. 도시가 교통이
그럼 도시의 모양이 이와 같은 모양이 돼버린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성껏 그렸더니 불가사리다 그러면 안 되고 별 모양. 그래서 현실의 도시 모양은 별 모양이 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욕먹는 이론이 뭐다? 동심원 이론입니다. 그럼 이 다음에 이론을 만든 사람은 하나의 도시만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여러 개의 도시? 여러 개의 도시를 가지고 만들었겠죠.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선형이론이에요. 선형이론. 그러면 칠판을 그대로 보세요. 선형이론. 이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발전하는 거야. 누가 주창했냐면 호이트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얘를 외우는 방법은 우리 무엇을 좋아하는 걸 선호한다고 하죠. 뭐라고 해요? 선호한다. 그래서 선형이론은 누가 만들었다? 호이트가 만들었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중심 업무지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때 오른쪽으로 교통망의 축이 위치한대요. 교통망의 축이. 그러면 고소득층은 교통의 편리성을 누리고 싶을까요? 누리고 싶지 않을까요? 누리고 싶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고소득층은 교통망의 축에 위치해요? 반대편에 위치해? 교통망의 축에 위치하겠죠. 이게 문제라고. 반대편에 위치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요. 됐나요? 그런데 이 반대편에 뭐가 있나 봤더니 경공업이 있대요. 경공업이. 그럼 경공업 둘러싸고 사는 건 누가 둘러싸고 산다고요? 저소층이 이렇게 둘러싸고 살겠죠? 고소층은 저소층과 어울려 살고 싶어? 어울려 살고 싶지 않아? 어울려 살고 싶지 않으니까 중소득층이 완충작용을 한다고요. 중간에서. 그랬더니 도시를 펼쳐봤더니 이와 같은 부채꼴 모양이 돼요. 네. 그래놓고 박아내고 있어. 그래서 얘를 쐐기형 또는 부채꼴 모양. 그래서 얘를 선형이론이라고 한다고요. 됐죠? 그러면 얘는 교통망의 축을 따라서 고소층의 주거지역이 위치한다 본 거고요. 지금 철저히 고소층의 주거지역, 중소득층의 주거지역, 저소층의 주거지역으로 도시의 발전을 설명했죠. 경공업은 찬조 출현이야 지금.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만 갖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선형이론은 주거용 부동산만 갖고 설명했다. 상업용이다, 공업용이다, 주거용이다? 주거용. 그래서 만남을 주선한다. 만남을 상선하나요? 공선하나요? 주선. 그래서 선형이론은 주택. 기억하는 방법. 문제에서 만약에 주택의 하향 여가 과정이 실증적인 분석에 예가 되는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주택과 관련된 내용 뭘 찾아가면 된다고요? 선형이론. 선형이론. 따라해보세요. 주선한다. 주선. 그 다음 오로지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을 구분한 기준이 뭐죠? 경제적 이유만 강조한 거예요. 그것도 철저히 누구 위주로만? 고소득층 위주로만. 인간이 고소층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욕먹어 싼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도시가 발전할 때 사회 문화적 이유로 발전하는 걸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얘는 142개, 143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 개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 142개, 141개 그래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고요. 여러 도시를 가지고 만들었죠? 그 내용으로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다핵심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기. 다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얘는 하나의 이론일까요? 두 개 이상의 이론이 합쳐져 있을까요? 두 개 이상의 이론이 합쳐져 있을 거예요. 이 앞에 몇 개 공부했어요? 이 몇 번이야? 그럼 이 앞에 몇 개 있어? 두 개 있다고요.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이 있겠죠. 그 둘을 합친 이론이 다핵심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핵심 이론은 누가 만들었냐면 해리스와 울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그랬더니 이걸 보시면서 해리스하고 울만 둘인데 프랑스와 뭐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두 명이라고요. 두 명. 해리스하고 울만이라고. 그런데 얘를 외우는 방법. 다해. 따라해보세요. 다해. 좀 똑같이 따라해봐. 다해. 그러니까 누구? 해리스와 울만. 외울만 해요? 지금 외울만 하냐고. 외울만 하죠? 한 번 들으면 기억나 나중에. 그 다음 이제 도시가 다핵으로 발전한다고 얘기했는데 다핵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게 이유가 중요한 거야. 동일한 업종은
몰려 있으면 몰리는 걸 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몰려 있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 걸 얘를 집적이익이라고 해. 그래서 실제로 조선업이 울산 가면 몰려 있죠. 거제도에도 몰려 있죠. 몰려 있을 때 이때 시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인 거예요. 걔가 집적이익인 거예요. 그리고 이종업종은 이해관계가 상반돼요. 그러니까 얘는 분산해서 위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해상반 또는 분산이익이라고 해요. 그럼 A업종과 B업종이면 따로 핵을 구성하겠네요. 떨어져서. 그 다음 세 번째, 특정 업종에 유리한 지역이 존재하죠. 그래서 조선업이 울산과 거제도에 있는 이유는 조선업을 영위하기 유리한 지형적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럴까요? 그러면 모든 그 산업, 동일 산업에 있는 사람들의 지가 지불 능력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럼 결국 1지역이 있어. 1지역은 A업종을 영위하기에 유리한 지역인 거예요. 그럼 A업종에 영위하는 사람들이 한 명만 있을까요? 여러 명이 있을까요? 여러 명이 있죠. 그래서 A와 A-와 A-가 경쟁을 통해서 여기에 위치한 거야. 지금 핵이 하나 생겼죠? 그럼 여기에 다 못 들어간 애들은 또 다른 비슷한 지역에 몰릴까요? 또 몰리겠지. 핵이 두 개로 지금 분화됐죠? 그 다음 이제 B업종이 있어. B업종은 3지역에 위치하면 유리하대. 그래서 얘가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위치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의 이 이유로 핵이 분화돼요? 분화되지 않아? 분화돼서 단핵으로 다핵으로? 다핵으로 도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이론을 합친 거야. 동시문 이론과 선형 이론을. 그러면 전통적인 도시는 구조가 단순해요. 그래서 단핵 구조야. 근데 요즘 만들어지는 도시를 보면 그 도시 내에 어떤 지역은 녹지지구가 형성돼 있죠. 공원. 그럼 그 옆으로 보면 상업지구가 형성돼 있죠. 또. 주거지구가 또 형성돼 있죠. 핵이 여러 개야 하나야? 여러 개죠. 그래서 신도시는 다핵 구조, 단핵 구조. 다핵. 전통적 도시는 단핵. 만약에 헷갈리면 전통적이 먼저예요? 신이 먼저야? 전통적. 1이 먼저야? 2가 먼저야? 1. 얘는 단핵. 얘 2 이상 다핵. 됐나요? 네. 그리고 얘는 런던을 중심으로 만들었대요. 이 이론을. 그럼 얘를 외우는 방법. 도시가 시카고하고 런던이 나와. 그런데 시카고는 동시시시 뭔 이론에서 나오죠. 그럼 얘도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외우는 방법. 이거 해리스와 울만인가요? 리런. 리런. 따라해보라니까요. 리런. 리런. 다르게 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해리포터는 영국이에요? 프랑스예요? 영국이야. 영국은 런던이야? 파리야? 런던. 이게 더 외우기가 어려워.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한다? 해리리, 리런, 런던. 이렇게 기억하고 끝난다고. 됐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다차원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다차원 이론. 그럼 칠판 보세요. 얘는 다 차서 하나를 이룬 이론이에요. 아, 이름을 봐요, 지금. 다 차서 하나를 이룬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몇 개 공부했어? 이게 4번이니까 3개 공부했죠? 그 세 가지가 다 찬 거라고요. 그래서 다 차서 하나를 이룬 이론이에요. 그럼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 동심원, 그리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이론을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럼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건 침대가 제일 유명하죠. 낭판대기, 스프링, 그리고 그 위에 요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요라고 하니까 또 옛날 사람 같네.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 있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침대 중에 제일 유명한 침대는 뭐야? 이거 에이스라고 대답하면 더 이상 내용에 진전이 없어. 시몬스예요, 시몬스. 그럼 시몬스 침대의 모토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래서 예전에 여기에 남자분이 쿵 떨어졌는데 낙하산이 안 펴져서 여기 여자분 무디게 자잖아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냐면 시몬스와 무디에야. 이게 한번 들어보면 이거 안 까먹는다고. 이걸 죽어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했어. 도시화의 차원, 사회 계층별로 몰려 사는 것, 인종별로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형성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럼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하면 세 가지 이론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각각의 이론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만 알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럼 외우는 방법이 있지. 도도도도도도. 무슨 이론? 동시몰 이론. 이 중에 도를 찾으라고. 네? 그럼 사회계층은 숏. 숏. 선형 이론. 인종은 실제로 다인종이에요. 다핵심 이론. 끝. 할만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유상도시 이론이라는 게 있대. 그 유상이 뭐냐면 이게 리본 모양이랍니다. 리본. 그래서 이때 누가 만들었냐면 베리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외우는 방법 베리본 이러면 돼. 베리본. 됐죠? 얘는 자동차 문화의 발달에 따라 이렇게 뻗어 있대요. 간선도로망이 이렇게 뻗어 있대. 무슨 모양? 리본 모양. 그래서 자동차 문화의 발달에 따라 간선도로망을 따라서 도시가 발전하는 게 뭘 닮았다 하여? 리본을 닮았다 하여 이게 유상도시 이론이에요. 됐죠? 그 다음 이제 6번에 삼지대 이론이 있는데 얘는 그냥 한번 보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얘는. 삼지대 이론은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얘는 역사적 발전 과정을 동시몬 이론에 접목시켰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발전이 돼요. 중앙지대, 중간지대, 외곽지대로 발전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몇 지대야? 3지대. 이게 3지대 이론이에요. 그럼 질문. 중앙은 왜 중앙일까요? 그렇죠. 중앙에 있기 때문인 거야. 이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중앙지대가 외곽에 있대. 그럼 틀린 거예요. 외곽지대는 왜 외곽지대예요? 외곽에 있으니까. 중간지대는 왜 중간지대야? 중간에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뭐죠? 디카는 뭐로 지지해? 산발이로 지지하죠. 예? 그래서 외우는 방법. 역동적인 모습은 뭐로 찍고? 디카로 찍고. 누구? 디킨슨. 디카는 뭐로 지지한다? 산발이로 지지한다. 이게 무슨 이론? 삼지대 이론. 이렇게 기억하면 끝난다고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왜 역동적인 모습을 찍는다고 얘기를 하냐면, 삼지대 이론은 역사적 발전 과정을 선형 이론에 접목시켜서 설명했다 그러면 X라고. 무슨 이론? 동시몬. 얘가 삼지대가 동시몬으로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왜 역사적 발전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중세 시대 때는 마차로 다녔겠죠. 도시의 크기가 작았어. 이게 중앙지대. 그런데 철도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좀 더 넓어졌겠죠. 중간지대까지. 근세로 오면서. 현세의 자동차 문화 발달로 외곽까지 더 펼쳐나가죠. 어떤 모양으로? 동시몬 모양으로. 이 얘기인 거예요. 끝. 됐나요?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을 다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절 보세요. 자, 이제 1분만 정리, 1분만. 사람 이름 외웠나 한번 보자고요. 동시몬 이론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무슨 버스? 동네 버스. 버제스. TNN의 이론을 사용했어요? 동네 버스는 침입해? 침입. 그래서 침입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걔는 동시몬 이론. 선호한다. 그래서 선형 이론 누구? 호이트. 다핵심 이론은 다해. 해리스와 울만 외울 만하다. 지금 외웠잖아요, 지금 얼만큼. 네? 그럼 다차원 이론은 침대. 유명한 침대. 시몬스. 무디게 잔다. 시몬스와 무디게. 끝. 유상도시 이론. 유상이 리본 모양. 베리본. 누구의? 베리의 리본 모양. 삼지대 이론. 디카는 역동적인 모습 뭐로 찍고? 산발이로 찍으면 안 되고 디카로 찍고. 디킨슨. 산발이로 지지한다. 삼지대 이론. 그렇죠? 끝났다고. 이게 뭐가 어려워? 이걸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끝낼 거예요. 다음 주에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지론 보고 그 다음 정책론 부분으로 들어갈 겁니다. 열심히 매일 기뽀맨 동영상, 멘토링 동영상 보셔야 돼요. 그걸로 다 지금 복습하면서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 그것만 다 하면 2월 달 되면 2월 말에 몇 점 된다고 그랬어요? 70점 진짜 돼요. 진짜. 꼭 따라오셔야 돼요. 스스로 노력해야 점수는 올라갑니다. 합격의 그 순간을 위해서. 저의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